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함께 사포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접합선 수정의 일환이죠, 그죠? 사포 작업은 저도 이전에는 하긴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어설펐죠. 그냥 뭐죠? 모형을 조립하고 이렇게 도색까지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만 생각했었지 본격적으로 사포 작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뭐 귀찮기도 하고 또 이 가루가 날리는 것도 좀 싫잖아요, 그죠? 좀 깔끔하게 이제 조립하고 이제 도색까지 해서 이제 완료 스피드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포 작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뭐 쉽게 얻으면은 또 쉽게 나가는 법이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어렵게 그런 스킬을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또 만족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프라모델 작품의 완성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매번 작업에서 그렇게 사포 작업이라든지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건 아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라이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좀 공들여서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포 이런 것들을 이라든지 그 스킬을 활용해 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면 되겠죠. 근데 사포는 좀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타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 입문자용으로 이렇게 이제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400방, 600방, 1000방. 그래서 제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막 사서 만들 때는 이렇게 600방, 1000방 이렇게 막 써봤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가 고와가지고 마모가 갈아내는 게 잘 안 됩니다. 갈아내는 절삭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숫자하고는. 400방으로 이 종이 사포 400방이에요. 이걸로 갈아도 잘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뭔가를 접합선을 수정한다거나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림도 없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제 근래 제가 이제 이렇게 스틱 사포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보통 모형 입문서에서 소개할 때는 이제 종이 사포를 기본으로 소개합니다. 여기는 사포면이고 뒤는 이제 종이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쓰게 된 게 이제 스틱 사포. 이건 220방, 400방이죠, 그죠? 확실히 종이 사포에 비해서 이런 스틱이나 홀더에 단단하게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절삭력이 상당히 높아요. 같은 이렇게 400방이지만은 얘가 밀어내는 힘이 더 좋습니다. 힘 전달이 잘 된다고나 할까, 이렇게 확실히 손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밀어서는 이거 뭐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 밀어낼까 말까 한데, 아무튼 스틱 사포를 해보니까 꽤 잘 밀려가지고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 방수를 낮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근래에는 제가 120방까지 샀어요. 지금 여기 넣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방수를 낮은 걸 해가지고 스틱 사포를 활용해서 밀어내면은 꽤 많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중간적인 결론은 스틱 사포로 하면 되네, 이렇게 되죠, 그죠? 종이 사포도 물론 필요하지만 스틱 사포 하지만 요런 제가 이제 피조물 혹은 대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이게 자본굴 얘의 갈라바고스에 부착되는 뭐 기름통인가 연료통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스틱 사포의 사이즈가 거의 한 폭이 30mm 됩니다. 30mm. 근데 여기에 하기는 물론 세워서 제가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밀기가 안 좋죠. 여기 밀수가 거의 없죠, 그죠? 제대로 반듯하게. 그러면은 줄로 해야 됩니다. 줄도 제가 작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줄입니다. 타미야 세트 3개짜리 제가 모형 리턴하고 처음 그때 구입한 건데, 평줄, 그 다음에 원통형 줄, 반원줄입니다. 근데 지금 평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좀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줄은 사포보다는 더 거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칠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면을 많이 거칠게 파내버려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은 또 해줘야 돼요. 뭐 사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얘를 반딱의 접합선을 수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냥 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사포 홀더라는 게 있다. 사포 뭐 플레이트 홀더, 그게 여기는 폭이 15mm입니다. 5종짜리였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붙였어요. 이렇게 사포 홀더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 가지고 사포를 붙이고, 이 틈이 좁거나 일반적인 사포로는 갈아내기 힘든 부분에 사용하는 이런 도구, 무형 공구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제 할 때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5종이었나? 6종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이게 2mm짜리네요. 적혀있죠, 여기 플랫에. 2mm짜리에 제가 지금 사포를 부착을 해뒀는데, 이 홀더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포와 사포를 붙이기 위한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틱 사포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이 홀더와 양면 테이프와 종이 사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라서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붙여보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자르는 게 뭐죠? 이게 끈적끈적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이 칼로 자르든 가위로 자르든 쉽진 않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부착을 해서 이제 타미야 400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 기본 사포 작업 루틴이 220방, 그 다음에 400방 하고 무수지 접착제로 면처리해서 끝이거든요. 혹은 그냥 400방에서 끝납니다. 600방, 1000방 안 갑니다. 그러면은 너무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자체 붙이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또 맞춰서 잘라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프로세스에서 한 20%는 좀 비워두고 20%는 좀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접착식 종이 사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별 물건들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뭐 저는 이런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공업용 같습니다. 물론 모형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도 있을까요? 아무튼 공업용인데 롤 사포라고도 하고 접착식 종이 사포라고도 합니다. 검색할 때 그 키워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방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220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면은 사포, 그리고 뒤쪽은 이 종이로 되는데 이걸 뜯으면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접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알맞게 자르고 보시고 있죠. 잘라놓은 게 요겁니다. 이렇게 막 잘랐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른 놈을 바로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 좀 남겨뒀어요. 여기가 지금 폭이 15mm짜리네요, 그죠? 길이가 대략 맞나? 그럼 이렇게 딱 되면은 15잖아요, 그죠? 15mm. 그러면은 잘라봅시다, 그죠? 대충 이렇게. 근데 가위로 자르면은 잘 안 맞겠죠. 일단 흔적은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잘라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안쪽에 양면 그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자르겠습니다. 15mm 정도. 잘라볼게요. 잘 잘려요, 이렇게. 먼저 알맞게 자기가 이제 이걸 자르고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뒷면을 뜯어볼게요. 뜯으면은 여기 이제 양면 접착제가 있죠, 그죠?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떼고, 그 다음에 사포 홀더가 지금 제가 던져버렸나요? 여기 있구나. 사포 홀더 양면인데 이제 한쪽에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비슷해졌죠. 완전 은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겠죠, 그죠? 적당하게만 사이즈가 맞으면 되니까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220방을 내가 원하는 폭이나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요약 정리하자면은 이 접착식 종이 사포까지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종이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또 다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걸 맞춰서 자르고, 그죠? 이렇게 붙이고 하는 번거로움이 거의 이제
해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요게 220방에서 400방이었고 바로 600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400방이 나오면 참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루틴은 220, 400방이니까 400방도 나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사면 끝나는 거죠, 그죠? 홀더 사시고, 그리고 홀더는 금속, 적당한 금속 뭐 자라든지 맞는 사이즈의 판만 있으면은 잘 휘지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이거 따로 뭐 이렇게 모형점에서 구입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죠? 물론 비싸지 않습니다. 뭐 사셔도 되고, 그거 딱 홀더 하나 세트로 구입하시고, 접착식 롤 사포 혹은 종이 사포만 하나 사두시면은 사포 작업은 꽤 이제 좀 편해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특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작업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헤드 같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안쪽 들어가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손인데 손도 이게 좌우 비대칭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손 안쪽 가동식 집게 두곳은 이게 반따개 분할입니다. 반따개 분할인데 접착을 해두고 조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이후에 제가 사포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립한 이후에는 사포질을 하기 힘드니까, 이 작은 파츠는. 조립하기 전에 사포질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400방에서 끝난 모습이고, 앞쪽은 400방 한 이후에 부수지로 면 정리를 한 겁니다. 면 정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사포 작업은 안 해도 되겠죠. 대략적인 조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사포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사포 작업을 하면서 한번 우리도 이제 사포 작업에서 자신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좀 사포 작업에 대해서 좀 부담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뭐죠? 접착식 종이 사포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이 스틱 사포를 한번 해보면서, 그죠? 우리가 한번 면이 얼마나 접합선이 수정되면서 모습이 좋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좀 초점이 좀 애를 먹이네요. 일단 우리가 220방울 한번 가자고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건 제가 사용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신품 대비 절삭력, 마모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좀 밀어보자고요, 이렇게. 근데 이 상황으로 밀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가면서 단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꼬리 형태를 해서 팔 같은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밀면은 여기도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디테일에 손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밀어봅시다. 새 것을 사면은, 근데 이 사포 작업은 한 방향으로만 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 일반 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비면서 왕복으로 하면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한 방향으로 미시면은 가루가 좀 덜 날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밀 때는 뭐 가루가 그렇게 날리지 않아 가지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0방울을 밀었는데 거의 다 밀렸죠, 그죠? 밀렸습니다. 약간 안쪽이 좀 남아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요걸로 할 수도 있고, 한번 더 남은 부분을 한번 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확실히 우리가 손에서 누르는 그 압력이라든지 마찰력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종이 사포를 손가락으로 대거나 얘를 접어서 하는 거하고는 그 작업 효율이 완전 나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220방입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접합수 수정에서는 220방 이 정도는 초반에 초벌로 해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0방울을 밀었습니다. 거의 다 밀렸죠, 그죠? 접합선,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퍼티로 이렇게 메우는 작업은 거의 필요치 않더라고요. 물론 약간씩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사포 작업으로도 접합선 수정이 거의 돼버리니까, 그죠? 됐고, 또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밀면 되겠죠. 또 밀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아무래도
좀 이 사포 작업이나 접합수 수정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면은 확실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접합선 수정 작업에서 지켜야 될 1번 원칙은 조립할 때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잘 합이 맞도록 하는 게 맞겠죠. 비틀어져 있으면은 뭐 부득이하게 이제 또 반대편면을 더 많이 밀어줘야 되니까 그 합을 잘 맞추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사포 작업, 사포질을 잘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은 얘가 라운드 형태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평평한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움직일 때는 그 평평한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힘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어주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계속 220방울 한번 돌려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근데 220방 정도면은 절삭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속도도 그냥 1배속이죠. 그죠? 더 빠르게 안 하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모니터 저기 핸드폰 화면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물도 보긴 보는데. 그럼 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죠. 반대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딱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는 접합선 수준 전이고 보기 싫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도색을 하더라도 그대로 티가 나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반듯하게 된 부분은 그런 면이 없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쪽만 더, 그리고 끝부분은 여기도 이제 반따개니까 밀어봅시다. 이쪽과 같이 밀면 되겠죠. 그죠? 최대한 벌려주고, 다행히 이 폭이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사포 작업이 몰입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한번 밀어봅시다. 그죠? 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압을 균일하게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대로 평평하게 밀어주시고, 다 밀었으면은 이 정도 됐죠. 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인 사벽방입니다. 사벽방. 그러면은 220방울 한번 했고, 사벽방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사벽방부터는 벌써 이제 미는 느낌이 달라요. 이제 별로 안 밀려요. 이제 안 밀리지만 이제 얘가 면이 고와지는 게 보이죠. 바로 육안으로 보이죠. 그죠? 고와집니다. 이제 고와지고 그대로 밀고, 다음 면도 반듯하게 밀어주시고, 그죠? 반듯하게. 근데 확실히 이쪽하고 거친 면하고 다르죠. 얘가 600방을 한 번 더 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너무 또 절차를 좀 줄여야 되고 간소해야 시간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00방도 신형 대비 효율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 새 걸로 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주고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400방까지 됐고, 또 어떤 유튜버 분께서는 이 닷선 칫솔이 좋은 공구다 하시니까 이것도 공구죠. 그죠? 하나 또 버리지 마시고, 그죠? 이제 칫솔 갈을 때 되면은 하나 쟁여 두시고, 이거 좋은 공구가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400방까지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뭐 무게가 발사되는 홀인가요? 이런 부분은 원형 형태의 줄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파일이죠. 그죠? 줄 파일인데, 원형 형태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끝부분을 이제 다듬어 주면은 좋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 부분에 약간 그 사포 작업하면서 플라스틱 밀린 조각들이 좀 똥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 돌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됐죠. 그죠? 그리고 뭐 칼로 해도 되는데 뭐 줄로 하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됐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단계로 무수지 접착제인데, 무수지 접착제를 일반 붓으로 사용하셔도 이 붓이 녹지 않습니다. 이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대로 여기 달려있는 붓으로 한번 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사포 작업을 더 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얘를 발라 주십시오. 그죠? 면을 발라주시고, 얘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면이 반듯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그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거의 원피스 느낌이죠. 접합, 반딱의 접합 느낌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반듯한 면이 확보가 됐으니까 도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운 면과 그 색깔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세밀한 어떤 그 사포 홀더가 사용은 안 됐죠.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 좀 더 세밀한 쪽으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통상에 우리가 사용되는 스틱 사포는 안 되니까, 그리고 종이 사포 뭐 400방 600방 잘라가지고 밀면은 하루 종일 밀어도 이걸 다 밀어서 접합선을 거의 보이지 않게 평평하게 밀 수 있나 의구심이 생길 정도죠, 그죠? 근데 옛날에 못 물을 때는 막 종이 사포로 이런 데 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퀄리티 있게 된 적은 없었죠. 요번에 이제 제가 좀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 사포 홀더를 2개 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220방, 그리고 다른 한 세트에서는 400방으로 딱 하면은 가장 좋은데, 일단 저는 하나를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로 했고, 부득이 400방짜리가 이제 이 접착식 종이사포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타미야 400방에다가 아까 제가 별도로 구입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양면 형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20방 정도면은 면이 거칠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되지만은 제 루틴대로 딱 두 가지 사포를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는 폭이 한 5, 6mm 정도 되겠나? 일단 한번 220방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돼서 220방이면은 꽤 거칠죠, 그죠? 밀어볼게요. 밀어봅시다. 스틱 사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틱 사포 모형용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요청을 하자면은, 스틱 사포도 이제 좀 폭이 좁은 거, 작은 사이즈로 좀 몇 가지 나와야 되지 않나. 얘는 폭이 거의 30mm잖아요, 그죠? 그래서 20mm짜리, 10mm짜리, 5mm짜리 이렇게 바 형태로 되는 게 나오면은 훨씬 또 좀, 그러니까 이걸로만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죠? 일단 한번 220방으로 우리가 해봅시다. 그 플라스틱 가루가 그렇게 난리짓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대충 다듬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접합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죠? 근데 약간 좀 형태가 울긋불긋한 것 같기도 하고, 조립해서 합이 좀 안 맞는지 이게 바로 효과가 딱 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죠? 좀 더 많이 비벼야 되나요? 비벼 보겠습니다. 근데 스틱 사포에서 그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그죠? 전달되는 힘하고 이렇게 작은 녀석을 내가 이렇게 제가 잡아서 누를 때 힘은 다르기 때문에 저상력은 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작아지는 녀석은. 다만 이제 정밀해지는 거고. 이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이제 사포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0방 밀었습니다. 거치게 됐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스틱 사포로 한번 그대로 밀어버리죠. 얘는 되고, 그죠? 얘가 아무래도 힘이 전달이 제일 좋고 제일 잘 밀리니까, 그죠? 한쪽에만 몰아서 밀리지 않게끔 잘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 때 사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반 접합이 약간 어긋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수축 때문에 이제 사포가 닿지 않는 거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게 튀어나와 있는 이 밴드 형태의 돌기가 꽤 두텁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일단 가급적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향을 한번 밀어봅시다, 그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이제 접합선 표시가 안 나고, 안쪽은 이걸로 안 되지만은 아까 이 스틱으로 해결했죠, 그죠? 밀어냈고, 그리고 양쪽 부분은 이걸로도 안 되죠, 그죠? 더 좁은 게 필요하니까 얘 정도면 되려나? 여기는 3mm로 되어 있네요.
3mm도 안 되구나. 칼로 한번 다듬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칼이 좋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밀어보니까 이게 좀 이게 칼이 안 닿는 부분 보니까 울긋불긋 수축도 좀 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매끈하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여기는 좀 그래도 되는 것 같고, 그죠? 여기는 좀 안 됐고, 더 가는 걸로. 얘가 2mm로 되어 있네요. 2mm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220방. 그리고 이거는 휠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끝부분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힘을 좀 조금 줄이시고 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홀더 자체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그랬지만은 두께는 더 두터워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가늡니다. 이게 힘을 제대로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금속 부품 가공 이렇게 CNC나 이런 가공하시는 데 계신 분들은 이런 홀더 직접 만들어서 쓰셔도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 좀 반딱의 부분이 좀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 남은 부분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돌려가지고 밀어볼게요. 그래도 220방이라서 밀리긴 밀리네요, 그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포라는 게. 됐습니다. 이렇게 220방에서 이제 이렇게 끝내고 400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빨리 400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쪽을 제일 위쪽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 두 군만 그렇게 되겠죠, 그죠? 400방. 그러면은 위쪽 튀어나온 돌기 부분에서는 반딱의 부분이 완전히 거의 사라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400방을 제가 여기에 붙여놨죠, 그죠? 요건 220이고 요건 400입니다. 400으로 이쪽 사이 속에 넣어서 한번 또 다듬어 봅시다, 그죠? 살살살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시연해 보이는 영상이라는 게. 말 조금 하고 지금 작업 좀 하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갑니다. 요건 면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러너 게이트 거기 부분에서 이제 뜯겨 나가면서 이게 플라스틱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겁니다. 여기 반듯한 거예요. 지금 퍼티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반듯한 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고 밀어주고 400방 면이 좀 다듬어졌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작은 부분은 끝부분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이건 약간 삼각형인데 제일 끝은 1mm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줄 게 있나요, 제가? 이거를 좀 이게 220방이니까 400방은 제가 좀 딱히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얘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400방. 그리고 반대는 이렇게 돌려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위쪽도 그대로 돌려주시고 600번부터는 이제 잘 안 갈려요. 근데 표면은 매끈해지죠. 돌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끝부분은 이 부분도 약간 접합선 느낌이 약간 있네요. 끝부분도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손이 좀 잘 안 닿는 부분은 야설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쪽 부분 엣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도
살려주고, 이 살짝 돌출된 부분에 측면은 지금 사포질이 안 됐으니까 그 측면을 지금 다듬는 중입니다. 측면을 살짝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죠? 측면을. 그래서 누르면서 이거 파지는 마시고 측면을 밀어서 이렇게 좀 다듬는다는 느낌으로 힘 많이 주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이제 주시면 이 양날라스리는 제가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미리. 측면 다듬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틀어주고 600방 1000방 가는 게 아니라 무수지로 바로 면정리.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정리를 하면은 접합선 수준이 거의 돼버렸죠. 그죠? 그리고 비교했을 때 반대측하고 봤을 때는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보기 싫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접합선 수정 사포질 작업과 면정리 했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두 개 보여드렸고 하나 더 뭐 보여드릴까요? 헤드가 될 부분 같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일반적인 부분은 그냥 바로 밀면 되는데, 이게 라운드 형태라는 점과 이런 안쪽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관절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확실히 한다면은 이제 몇 가지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부분은 홀은 나중에 안테나를 꼽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심해서 한번 밀어봅시다. 220방울 한번 가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런 어떤 공정으로 하면은 뭐 크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사포질이라든지 사포 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 로봇 프라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형상과 몰드죠. 그게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제 그 밀어내느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반따개잖아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반따개인데, 약간 이 밀어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지는 않게 접착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형에서 이제 뽑아져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앞쪽이 더 두텁다 그러면은 안 빠질 수도 있죠, 금형에 껴서. 그러니까 살짝 미세하게 앞쪽이 좁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쪽이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수축은 아니지만, 그죠? 지금 약간 꺼졌죠, 느낌이. 밀어봅시다. 그리고 한 번에 저기 뭐 사포 작업이나 뭐 아니면은 퍼티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정리도 안 되니까 사포 작업할 때는 사포만 작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퍼티 작업을 안 하고도 그냥 끝낼 수 있게끔 사포 작업으로. 그리고 지금 스펀지 사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평탄화를 얘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펀지는 누를 때 이 라운드를 타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밀어봅시다. 이 220방의 위력이라는 게 제가 잘라낸 게 아니지만 밀어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밀었는데 이 정도 남았습니다. 좀 남았죠. 더 밀어봅시다. 그리고 보죠. 아직 더 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그죠? 보자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조립 영상의 일환이죠, 그죠? 좀 제가 힘줘서 좀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밀려버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밀려 나갔으면은 됐고, 접합선이 거의 티가 안 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측면 부분은 스펀지 사포를 쓸 게 아니라 이 그냥 스틱 사포를 활용해 가지고 이 라운드 형태를 그대로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그죠? 가고 또 좀 기울여서 또 가고 또 기울여서 가고, 그죠? 이 부분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기울이고, 왜냐하면 이게 각재버리면 안 되니까, 라운드 형태니까 계속 몇 번 갔다가 또 꺾고 또 갔다가 또 초점이란 맞아 꺾고 또 갔다가 꺾고,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이제 손상이 안 되겠죠, 그죠? 다시 반복해서 갑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반대 부분은 이거 살려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지금은 이제 평평한 부분이고 이 반따개 부분이 완전히 딱 합이 맞게끔 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갈아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또 라운드는 또 이렇게 한 군데서 계속 하지 말고 돌리면서 이렇게 갖다가 돌리고 상태를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지금 손톱이 걸리는 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됐는데 이걸 좀 파진 부분이네요. 그죠? 튀어나오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이제 파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퍼티를 쓰면은 딱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퍼티를 안 쓰고 만약에 좀 더 밀어낸다면은 한번 더 밀어 봅시다. 밀어내고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나가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더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홈이 그죠? 이렇게 라운드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고 거의 이제 밀려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고 이 상태는 됐고 이게 220방이니까 400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400방은 좀 새 걸로 이제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밀어 나가는 힘이 이제 별로 없네요. 됐습니다. 이게 400방 정도. 400방 정도도 꽤 곱죠. 면이 됐고 이 부분도 그대로 됐습니다. 제끼고 이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제 틈이 약간 남아 있는 거예요. 틈이. 서페이스로도 좀 저기 메꿔질 수도 있는 틈입니다. 됐습니다. 400방까지 간 모습. 그리고 반대측 모습. 반대측은 이게 못 봐줄 정도죠. 그죠? 이 면이 이 형상 자체가 이제 보기 굉장히 싫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측면 부분은 그냥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간섭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이것도 반따개니까 앞뒤로 반따개죠. 220방으로 그냥 살짝 힘줘가지고 평탄하게만 밀어주시고 400방 마무리 갑니다. 그러면은 반따개 정리돼 버렸죠. 반따개 티 안 나죠. 이 부분은 꽂혀지면서 갇혀지는 부분이니까 볼 필요는 없고 이 끝부분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끝부분은 이제 틈이니까 이렇게 플레이트 얇은 거. 근데 얘는 좀 두껍네. 양면으로 붙여가지고 좀 가는 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방이죠, 그죠? 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더 두꺼운 부분은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듬어졌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하고 400방인가 얘가 종이사포로 한번 종이사포로 이렇게 넣더라도 제가 힘을 넣을 수 없어요. 힘을 줄 수 없으니까 힘을 좀 받으려면 접혀가지고 비벼주겠습니다. 400입니다. 얘는 딱 감이 400이네요. (220방) 끝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바로 그냥 면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로 면이 넓은 부분은 붓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접합선 수정이 헤드 부분인데 잘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가동식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굽기 전에 얘를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죠? 접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접합선 수정하지 않은 부분하고의 차이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은, 이 큰 부분도 제가 이제 여기 앞부분을 이 부분을 접착을 했거든요. 접착을 하고 여기는 지금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접합선 수정을 하고 이제 접착하면서 완성해 나갈 건데, 가만히 보시면은 반따개 부분에는 리벳이 없고 측면 부분에는 리벳 흔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행히 이제 사포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손상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런 양날 줄을 통해 가지고 이 패널 라인 있죠, 그죠? 그걸 다시 깊게 파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포 작업하면 이게 거의 밀려서 얼마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포 작업 다 해서 평탄화가 되어서 많이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흔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개를 다시 제대로 파주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깊게 파놓고 사포 작업을 한 다음에 끝내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나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들로 깊게 파주고, 조각도를 사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죠? 조각도 이게 얘가 이 손잡이 부분이 자꾸 녹아버려서 이게 좀 문제네요. 칼을 금속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파주시고, 오늘 패널 라이너를 사용하는데, 패널 라이너는 보통 이렇게 양면 테이프나 딱딱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죠? 붙여놓고 그걸 이제 어떤 자 같은 형식으로 대고 반듯하게 긋거든요. 좀 귀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리 파주고 사포 작업해서 접합선 수정하면은 디테일을 원래 그거 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그저 패널 라인 마찬가지로 이제 고를 깊게 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여기에 뭐 리벳이나 나사머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사포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그 작업을 제가 또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찍으면 좋은데 벌써 지금 4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대략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나름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고 정리한 것들인데, 최종 버전은 아니고 뭐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합선 수정, 원드래곤 접합선 수정 1.0 정도고, 얘는 됐죠, 그죠? 붙지 않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사포 작업 및 면 정리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접합선 수정은 웬만한 퀄리티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천하는 것들, 이것 도구들하고 접착식 종이사포, 요것도 한번 제가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고전프라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서 탐닉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어떤 영상이긴 한데, 또 만드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연한 사포 작업이나 접합선 수정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담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